안녕하세요, 비검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아나토미 모델을 만드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님께서는 지금 로우폴리 캐릭터를 만들고 계시지만 이제 하이폴리 모델을 만드시고자 공부를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베이직이 되는 스탠다드 모델을 만드는 중인데 이렇게 모델을 보내주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프로포션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팔등신으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팔등신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등신 모델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포션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모델이라든가 배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로포션이라,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로포션은 대개 뭐 7.5에서 7등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살짝 팔등신에 살짝 못 미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몸의 밸런스가 정확히 맞아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애매한 상태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묘사는 되게 잘 해주셨는데, 이 큰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조금 어색해 부분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이 몸에 비해서 팔, 다리가 훨씬 더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팔, 다리는 정상이고 몸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껴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뼈를 이렇게 이 안에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좀 뼈 위치랑 팔 위치도 많이 어긋나 있긴 한데, 이 안에 보이는 요 갈비뼈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팔이 시작하는 이 부분의 뼈가 이 정도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멀어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팔 위치가 같다면 몸통을 좀 더 키우는 작업을 했을 거고요. 몸통이 좀 더 커지면 당연히 밑에 부분도 허리도 커질 거고 골반도 커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려오는 라인도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팔, 다리에 비해서 몸이 튼튼해져 보이면서 팔, 다리가 덜 어색해 보일 것 같고요. 우리들이 흔히 아는 팔등신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머리 사이즈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머리 위치가 하는 곳이 이제 젖꼭지 부분, 그 다음이 요 배꼽 부분, 그 다음이 여기 끝에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로의 프로포션은 얼추 맞아 보이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팔 프로포션을 잡냐면, 요 팔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든 그 동영상 중에 이제 팔 관련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전에 올린 그 아나토미 관련 동영상에도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내려갔을 때 저는 요 갈비뼈 맨 끝에랑 얼추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 손목 부분이 내려갔을 때 저는 요 부분이랑 얼추 맞춰요. 요 부분이랑 얼추 맞추고 이렇게 얼추 맞추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프로포션이 이렇게 살짝 어긋나 버리다 보니까 팔이 또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다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세로 프로포션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몸도 좀 키우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7.5등신 정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8등신 몸도 살짝 7.5등신으로 줄이겠습니다. 물론 8등신으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8등신으로 유지하시려면 여기까지 위치는 이 프로포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발 길이만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옆으로 가시면 보통 이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요 귀 있죠. 귀에서 뚝 떨어졌을 때 수직으로 떨어진 여기가 발등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서 있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서 있어요.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발이 앞으로 가 있다든가 혹은 발이 이 뒤로 가 있다든가 해서 이 사람이 꼭 앞으로 넘어진다든가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팔을 뒤로 이렇게 살짝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낸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살짝 두꺼워져 보여요. 척추의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곡선을 이제 띄고 내려올 텐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골반뼈가 이렇게 위치하고,
엉덩이가 이렇게 생기고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모델은 이 부분에 과도하게 좀 볼륨이 많이 들어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볼륨이 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을 살짝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밀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벌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 있는 느낌의 그런 포즈를 만들어 줄 거예요. 팔이 살짝 앞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볼륨도 살짝 죽여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문제가 됐던 그 프로포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살짝 또 내려주고, 내려주다 보면 엉덩이도 살짝 이제 내려오게 되고, 뭐 여기에 엄청나게 디테일한 이제 뭐 알파맵을 써서 뭐 땀구멍까지 다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크게 들어오는 이 형태가 살짝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은 무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보통 이 손의 크기를 잴 때 이 턱에서 머리카락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손의 길이라고 보통 보는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스탠다드라고 보통 사람들이 부를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손을 대보면 이 턱부터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손이 작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손 크기를 턱에서부터 한 요 정도 선에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손 사이즈도 조금 작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복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전에 올린 그 아나토미 관련 동영상 보시면 이 위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표현하기보다는 물론 이 밑에 갈비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건 알겠는데, 이 그 갈비뼈가 이 밑에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걸쳤기 때문에 이게 탁 이렇게 탁 떨어지게 만들기보다는 이 밑에 갈비뼈가 있고 그 위에 근육이 덮어 있는 그 느낌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젖꼭지가 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젖꼭지에서 이렇게 선을 쭉 그려요. 대각선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견갑골로 넘어가는 근육근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 저는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갈비뼈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살짝 보여지게 돼요. 갈비뼈의 모양을 이 위에 이렇게 살짝 스킨이 덮여 있고 그 위에 근육이 덮여 있고 그 위에 밑에 갈비뼈 형상이 보이는 형태를 스컬프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육이 젖꼭지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시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요 견갑골 쪽으로 이쪽으로 향하게끔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근육이 어떤 사람들은 이 근육이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육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근육의 방향성은 바로 이 견갑골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좀 많이 이 부분에 많이 좀 함몰이 돼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함몰이 돼 보여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팔에서 이 안에 뼈가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둥그렇게. 제가 올렸던 그 아나토미 동영상을 보시면 이 턴테이블이 있는데 팔 턴테이블이 있어요. 그거를만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여기가 너무 이제 푹 눌렸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가 눌리면서 이 다른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이 눌렸죠. 여기에 뼈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작은 뼈가 있어서 요 뼈에서 이제 팔 쪽으로 가는 근육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뼈가 신경을 안 쳐주시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거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점점 자세하게 나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살짝 뼈가 하나 나와 있어서 그 뼈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뼈가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육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가장 튀어나야 되는 부분은 살짝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서 뼈가 이렇게 있고 살짝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 가운데가 아니라 이쪽이죠. 그리고 이쪽 옆에 또 다른 뼈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근육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를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네.
제가 올렸던 그 아나토미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손가락을 표현을 할 때 여기에서 팔에서 나오는 이 흐름 요 그대로 가운데 손가락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손가락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살짝 안으로 꺾여 있어서 제 눈에는 이게 살짝 이렇게 휘어져 보여요. 제 눈에는. 물론 이렇게 실제적으로 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의 눈에 어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에 관해서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아직은 그렇게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손가락 길이가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보통 이 중지가 가장 길고 그 다음 얘가 길고 그 다음에 이놈이 길죠. 그래서 이놈이 좀 이렇게 짧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손가락 길이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휘어 있는 느낌이 나요. 뭐 무브트로 잘못 옮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거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스타일라이즈한 그 모델을 만드는데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베이직 모델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릴렉스한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떤 뭐 포즈를 취한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 때는 다이내믹하게 이걸 꺾고 그다음에 손가락도 이렇게 꺾고 뭐 이런 식의 형태를, 헐크의 손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베이직 모델을 만들 때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델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흔히들 그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틀리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젠맨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인데, 그 기본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이미 리깅이 다 끝나 있고 텍스처가 다 끝나 있고 애니메이션도 어느 정도가 다 끝나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마다 그 모델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포즈를 움직이기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짝 팔을 살짝 이런 식으로 굽혀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짝 굽혀진 형태가 되면 이 팔을 가지고 이제 이 팔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이 다 돼 있고 애니메이션도 돼 있고 리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팔을 안으로 이렇게 굽는다거나 이 팔을 펼 때 이미 팔을 반 정도 이제 접은 상태에서 모델링이 끝났고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팔이 움직이게 돼요. 하지만 이제 팔이 일자리 펴진 상태에서 모델링이 돼 있고 팔을 이렇게 굽히게 되면 여기가 많이 이제 어색해지겠죠. 디포메이션 될 때 많이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꺾어 놓게 되죠. 편안하게 팔을 꺾고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 요 전에 올린 제가 이제 아나토미 동영상을 올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팔을 꺾어서 아나토미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포즈가 이제 보통 영화에서 쓰는 보통 이제 그런 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만드실 때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정도로 쓰실 용이면 뭐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뭐 전적으로 모델을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요. 이제 얼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눈을 봤을 때 이건 동양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양인의 전형적인 이런 생김새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눈은 동양인처럼 생겼는데 뭐 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코 같은 경우는 동양인에 비해서 살짝 너무 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콧날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양인 거에 비해서 이런 눈 부분의 뼈들이 좀 너무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눈알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눈알이 원래 눈알 사이즈보다 살짝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이 눈알 사이즈도 살짝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이 눈 사이 간격이 조금 먼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먼 사람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가까이 밀어 넣을 거고요. 네, 뭐 이런 모델링 하실 때 이렇게 입술을 칼같이 이렇게 안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텍스처 들어가게 되면 텍스처에서 여기 이제 색깔이 들어가니까 이제 지나치게
색칠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꺾여져 보이는데, 실제 모델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해요. 턱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좀 많이 뾰족해는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붙어 있죠. 뒤에는 아예 묘사가 안 돼 있고 너무 붙어 있고, 또 여기도 안으로 너무 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이렇게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각이 너무 이렇게 져 있는 것 같고, 머리뼈 즉 해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살짝 네모나게 돼 있고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눈, 이 형태들은 이 눈 그 뼈를 그대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참조하시고 모델링을 하시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고 뭐 인중도 너무 좀 작고 지나치게 이제 파여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 여기 보이는 것도 살짝 앞으로 좀 밀어줄 것 같아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살짝 방법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해요. 이전 동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스culpting 하는 거를 영상을 캡처를 해서 플레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제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블렌드 쉐입을 걸어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여드리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culpting을 하고 한번 블렌드 쉐입을 걸어볼게요. 네, 일단 스culpting이 다 끝나서 이제 블렌드 쉐입을 걸어봤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모델이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얼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culpting을 이 위에다가 그냥 했고요. 근데 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탠다드 모델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블렌드 쉐입 강의에서 사용했던 그 제 스탠다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얘를 씌웠어요. 이제 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걸 씌웠는데, 일단 머리부터 볼까요? 네, 머리 보시면 지금 이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네, 살짝 이렇게 동양인의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봤어요. 특정인을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라서 뭐 이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모델링 할 때 자기랑 닮게 모델링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항상 거울을 통해서 보고 항상 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눈에 익어서 이제 자기 모습대로 모델링 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모델링 한 거 보면 저랑 비슷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눈꺼풀 부분 여기 밑에 보시면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었죠.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쌍꺼풀이 없어 보여도 그 사실을 보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눈꺼풀이 덮고 있어요. 그 위에 쌍꺼풀이 덮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모델이 이제 타폴로지가 깨끗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긴 했는데, 네, 타폴로지 관련 동영상도 나중에 찾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영상에서는 이 모델의 이제 프로포션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라든가 그런 것만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입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었었는데, 저는 이게 꼬리를 이렇게 내려서 그냥 보통 그냥 무표정한 모습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광대뼈도 살짝 이제 죽이지 않고 살짝 키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치게 지나치게 커 보이던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흘려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각에 팍치게 꺾여 있던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게 돼요. 이제 그 뼈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머리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히 모델링 하실 때 뭐 이렇게 눈덩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작은 이렇게 살팩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표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이렇게 살집이 살짝 하나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요. 이 밑에 이제 눈 주변에 이 뼈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생겨요.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여기를 이렇게 살덩어리 있고 여기까지 아주 살짝 잡아주는 편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표현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납작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또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런 입이랑 이쪽이랑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살이 얼굴에
얼굴에 살이 찐 분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지방이라든지 그런 걸로 차 있어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푹 파이지 않고 뭐 이렇게 불룩하겠지만, 이렇게 움푹 파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꺾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턱이랑 이쪽이랑 근육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씹을 때 이게 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근육이 있는 거를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전에는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좀 깊이가 많이 얕았죠. 이렇게 깊이가 많이 얕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깊이를 안으로 깊게 쑥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귀에 이런 부분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다이나믹해요.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자기 모델, 이런 베이직 모델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뭐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이 모델을 쓰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한번 이 모델을 만들 때 자기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은 아니면 인터넷에서 귀 아무거나 사주셔서 그 귀를 그냥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어차피 귀야 이렇게 자세히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서 딱 봤을 때 어색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귀 뒷부분도 이렇게 많이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안으로 푹 밀어 넣어 주셔서 진짜 귀 뒷부분처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워낙 이제 귀 뒷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앞면이랑 요 뒷면이랑 부분이 워낙 얇기 때문에 표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서도 이제 아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뒷부분도 이 뼈가 이렇게 큰 게 하나 이렇게 자렸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 주시면 좋고, 또 이 뼈랑 이 목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해 주시고, 여기 푹 움푹 파인 부분 그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알 사이즈를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눈 위치도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볼까요 한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알 사이즈는 조금 해볼게요. 눈알 사이즈가 살짝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눈 간격도 조금 작아졌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눈알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커버처가 이렇게 곡률이 너무 커지게 돼요. 너무 커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어떤 이런 특징적인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줄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 아까 이 형태에 비해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 코 같이 아주 뾰족한 표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동양인이라면 살짝 둥그런 코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짧게 돼 있어요. 이제 가슴이 좀 더 커지고 이 부분이 좀 넓어지고 손도 좀 작아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네, 보이시죠? 네, 지금 이 만든 모델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만든 모델이고 제 눈에 어색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고 내 눈엔 저기 어색했는데 저렇게 되니까 훨씬 더 좀 나아 보인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도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길어지는 걸. 이 모습을 볼까요? 이 모습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 부분을 살짝 볼륨 줄이는 거고, 팔을 앞으로 제가 좀 더 뺀다고 했는데, 네, 이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모션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살짝 여기 볼륨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제가 젖꼭지에서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여기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근육을 만들었고,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 갈비뼈의 형태를 그대로 밑으로 이제 보여지게끔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 위로 이제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모델 자체가 원래 이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폴리곤들이 모여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 찌그러져 보이는데, 그런 건 이제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제가 팔이 많이 저기 함몰돼 있고 여기 이제 뼈가 있어서 손 쪽으로 다 가는 근육들이 연결된 뼈가 있는데 그게 이제 표현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뼈가 있고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이 뾰족하고 그다음에 여기 뼈가 하나 있는 거죠. 이쪽에 뼈가 지금 손으로 팔을 만져보시면 여기 뼈가 겉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게 만져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 뼈가 있어서 손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몰된 부분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네, 뭐 등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포즈 같은 경우는 팔을 살짝 뒤로 뻗어서 살짝 이제 뒤쪽으로 많이 근육이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면 릴렉스 앤 포즈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리고 뭐 견갑골 같은 거 다 표현 다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워낙 군데군데 묘사를 잘 해주셔서 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 큰 프로포션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밸런스가 잘 잡히면 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이 좀 얇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동영상이 그 제이님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디가 어색했는지 어디를 고치면 더 좋아질지 이제 방향을 잡으시고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나마 한번 그 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제이님께서 부르신 먼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 모델이죠. 잠깐만요. 와이어프레임을 꺼야겠네요. 와이어프레임을 끌게요. 자, 이게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모델, 이게 제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이제 점을 찍어요. 0번, 0번. 그래서 얘는 1로 가고, 1번, 1번. 얘는 1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게 돼요. 배꼽, 배꼽. 그래서 배꼽은 1로 가고. 그래서 요 형태의 폴리곤 스트럭처가 타폴로지가 그대로 이쪽으로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모델 보내주신 분의 모델이 있고 여기에 제 모델이 있고 번호들이 보이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이 모델의 이 점들을 이쪽으로 끌어가면서 제 모델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한번 1단계로 쭉 붙였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랩핑, 뭐 서브디비전 1, 2,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단계에 걸쳐서 이제 랩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랩핑이 끝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네, 두 모델이 지금 딱 겹쳐 있는 거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모델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모델 이게 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제 모델이 씌운 게 이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블렌드 쉐입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혹시 뭐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라든가 뭐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또 다음에 그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동영상이 제이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제 동영상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